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쿠팡 사태 날이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눈덩이 같습니다. 작은 문제를 이렇게 키운 것은 당연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세력입니다. 저 국회, 저 민주당 세력입니다. 자, 쿠팡이 드디어 이제 미국 의회에서 쿠팡 대표를 부르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미국에서 이 쿠팡을 차별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 의회에서 조사한다는 거 이거 살 떨리는 일이에요. 미 의회에서 조사를 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차별 대우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미 의회 조사해 가지고 어떤 조치도 가능해요. 트럼프만큼 강력한 것이 미 의회예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미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쿠팡을 차별하고 쿠팡을 그리고 대표를 인권 모독하고 이 문제를 다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유엔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 우리가 무슨 민주당에서 쿠팡 뭐 어쩌고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랄하더니 그 연기했잖아. 무기한 연기. 왜 무기한 연기를 해? 빠르게 하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진 커밍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쿠팡 사태가 촉발한 한미 관계 파장이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요. 이 사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미 의회에서 지금 소환장을 보냈거든요. 쿠팡 대표 보고 나오라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국제 이 뉴스를 잘 알아야 돼요.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국제 뉴스에 대해서도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쿠팡 대표를 왜 부른 건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와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임시 CEO 해럴드 로저스를 의회에 소환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기업 분쟁이 아니라 정치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미 하원 사법위원회 문서는 단순한 기업 민원 접수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 집행을 외국 정부에 의한 미국 기업 차별로 공식 규정한 매우 무거운 정치 문서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공정거래위원회를 이제 독립 규제 기관이 아니라 외국 정부의 정책 도구로 분류했고 쉽게 말하면 이재명 정권의 시다바리로 분류했고 미 하원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를 반독점 집행기관이 아니라 미국 기업을 겨냥해 규제를 무기화하는 국가 차원의 차별 집행 주체로 명시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쿠팡을 차별하는 이재명 정권의 시다바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독립적인 어떤 그런 공정한 그런 규제 기관이 아니고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기는커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미 의회가 한국의 공정거래 정책을 한국 내부의 국내 규율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압박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진 커밍스의 분석입니다. 쿠팡 사건은 처음 데이터 유출 사건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해 정치적 안보적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교 안보 사안으로 격사한 것이다. 소환장 내용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미 하원이 이미 보상이 완료되고 정보가 회수된 사안을 놓고도 그렇지 보상 완료했잖아. 5만 원 줬잖아. 그 다음에 정보 다 회수했잖아. 이걸 놓고도 한국 정부가 11개 기관 400명의 조사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과잉 집행이자 보복 행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 이거 쿠팡 사태는 일단 정보 회수하고 그 다음에 5만 원씩 준다고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11개 기관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쿠팡을 조졌다는 거야.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조지려고 11개 기관 400명의 조사관을 동원했다는 거야. 그걸 미의회 알고 있다는 거야. 미의회가 지금 로저스를 부르면서 이런 사실을 다 적시해서 보낸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엄청 길어요. 그냥 소환장이 나와주십시오가 아니야. 왜 나오라는지를 갖다가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적고 있어요. A4용지 수십 페이지야. 그걸 갖다가 지금 진 커밍스가 분석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11개 기관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쿠팡을 조사한다고 하느냐 이거야. 미 의회가 이 숫자를 그대로 적시하면서 문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사에 동원된 규모라고 보기에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 정부 내부의 핵심 안보 자료를 빼돌린 북한 간첩이나 중국 스파이를 수사한다고 해도 이 정도 인력과 기관을 총동원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3천 명 규모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가 즉시 차단되고 막대한 벌금까지 납부한 뒤 이미 사태가 수습된 민간 기업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국가 총력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문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 정도로 쿠팡을 때렸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 문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 집행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에서 지금 로저스한테 보낸 소환장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런 그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중국의 이해관계와 괴를 같이 하는 정부로 보고 이를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제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외국 규제기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미국에 찍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 커밍스는 이 문제가 이재명 정부와 한미 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소환장이 진짜 심각하고 위험한 이유는 이게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사안을 한국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미국 기업을 상대로 규제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서에는 이재명의 강력 제재 요구가 직접 언급되었는데 이건 외교 문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의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평범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재명 개인의 책임을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한미 통상관계의 핵심 기반이었던 신뢰는 이미 붕괴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약속했던 디지털 무역 비차별 원칙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위반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기업 이사회 투자위원회에서 한국은 정치 리스크가 있는 시장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은 정치 리스크가 있는 시장. 이번엔 쿠팡이지만 다음은 다른 미국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며 이제 한국 정부의 규제는 미국의 상시 감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국의 국가 신용 투자 프리미엄의 직격타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외국인들이 막 그냥 우리나라 주식 그냥 폭탄처럼 던지고 있잖아요. 이번 사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수순은 쿠팡 CEO와 법무 책임자들의 공개 증언이 이어질 것이며 그렇죠. 쿠팡 CEO 부르고 법무 책임자들 부르고 그다음에 한국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부의 규제 행태를 다룬 의회 공식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회 기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국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미 의회의 공식 문서로 기록되는 순간 미국 기업들의 내부 리스크 평가표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의 적대적인 규제 국가로 공식 박제가 됩니다. 미 의회에서 이제 공식 문서가 만들어지면 미국 기업들은 미국 그리고 전체가 한국을 갖다가 믿을 수 없는 나라, 미국을 갖다 차별하는 나라로 이제 박제가 된다, 찍힌다. 더욱 이번 이런 기록은 한번 기록되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판정이라는 겁니다. 한국 이것을 제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자본의 세계에서 기록은 곧 제재입니다. 한번 규제 적대 국가로 분류되는 순간 미국의 투자는 줄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보복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역 위반, 관세 협정 위반,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관세 협정을 위반한 국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완전히 북한 찍히듯이 그런 제재 대상으로 찍힌다는 거야. 이란 찍히듯이. 이렇게 되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어긴 것이 되고 그래서 온라인 규제를 이게 어긴 것이 되고 온라인 규제 협정을 어긴 것이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역으로 한국 IT, 한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차별하기 시작할 것이다. 역으로 이제 한국의 IT라든가 한국의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차원의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건 관세 인상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관세 인상도 문제지만 우리 IT 기업이라든가 우리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차별을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미국은 국가보다 개인을 먼저 때리는 나라다. 문서에 이미 이재명을 직접 언급했다. 이재명의 이름이 직접 나온다고. 이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집행이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며
한국의 공정권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규제를 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뜻으로 명시한 거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된 기관으로 보지 않고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쿠팡을 때린 게 누구다? 이재명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진짜 경고라는 거야. 이 문서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라는 거야. 이재명이 선을 넘었다. 이건 이재명에 대한 직접 경고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지금 뭐 이렇게 차별을 당했다는 거, 이거 미 의회까지 갔다는 거, 이 기업의 문제가 이렇게 미 의회까지 안 가잖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미 의회에서 다루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한 기업의 문제를 갖다가 미 의회에서 가져갔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국회에서 뭐 한 기업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기업의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이거는 쿠팡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재명 정권의 문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진 커밍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말이나 인맥으로 문서를 우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윌슨에서 말로 오케이를 해주었다 해도 실무 치하의 부서의 담당 직원은 오직 기록과 문서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미국은 말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 오롯 기록과 문서. 그리고 그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윌슨에서 아무리 항의해도 돌아오는 답은 늘 같다. 문서를 바꾸는 법적 절차를 밟으라. 야, 미국의 무서운 점이 이거야.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말로 야야 그거 이렇게 된 거니까 좀 바꿔줘.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그럼 문서를 바꾸십시오. 법을 바꾸십시오. 나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다. 그러니까 문서가 딱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딱 이재명이 딱 시켜는 이런 문서가 작성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국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진 커밍스의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그렇지만 걔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 결국 승부를 가른다, 이긴다. 레이스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슬로우하더라도 스테디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쟤들은 천천히 해요. 뭐 1년씩 걸려. 그런데 딱 문서로 딱 박히면,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이재명이 쿠팡을 갖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별했다. 이게 딱 찍히는 순간 이재명 개인이 찍히는 거고 한국 정부가 찍히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진 커밍스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미국은 개인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너는 하수인이고 빠지고 결국 이재명 네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이재명이 찍히는 거야. 이재명이 찍히는 순간 바로 이재명 정권이 찍히는 거고 한국도 같이 찍힐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어쨌든 진짜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